저 이거 진짜 너무 조작 같아서. 이 정도로 안 오를 수 있나 싶었는데요. 저처럼 막 과도하게 섭취해버릴 경우 몸속 염증 반응에 시발점이 됩니다. 오메가6 부작용 막는 오총사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약사입니다. 요즘 땅콩버터가 완전 유행이죠? 저도 주문 내역을 보니까 6개월 동안 한 5통이나 시켜 먹었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때도 즐겨 먹고 단 거 먹을 때 같이 먹어주면 혈당도 덜 올리고 조금 물리는 것도 덜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관리하신다는 분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건강식으로 자리 잡은 땅콩버터.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단백질이 꽤 들어있고요. 지방이 많아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약간 저탄고지처럼 무엇보다 당이 없고 혈당을 덜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 사과에 땅콩버터를 발라먹는 조합, 사과 땅콩버터도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사과 땅콩버터는 혈당을 정말 덜 올릴까요?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굉장히 건강한 과일입니다. 우선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각종 비타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도 풍부하죠. 게다가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에도 도움을 줍니다. 진짜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과라도 과일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껍질을 깎아내고 먹을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에 땅콩버터를 발라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일반 사과를 먹었을 때와 사과에 땅콩버터를 발라 먹었을 때 이거를 비교해봤습니다. 보러 가시죠. 네, 제 공복 혈당은 102입니다. 계속 90 몇이었는데 자꾸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살짝 올랐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이날 제가 한 30-40분 뒤에 혈당을 봤는데요. 이미 그때 혈당 피크를 찍고 내려왔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뾰족한 피크? 혈당이 160 정도까지는 치솟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 이 이후에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려 78까지요. 이렇게 혈당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손이 떨려서 또 막 뭐가 먹고 싶더라고요. 아우 배고파. 이렇게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한번 생기면 하루 종일 식욕 조절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과에 땅콩버터를 발라서 먹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동일하게 사과 6조각에 이 땅콩버터 100%를 발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복 혈당은 저 이거 진짜 너무 조작 같아서 이 정도로 안 오를 수 있나 싶었는데요. 최고 혈당을 제가 계속 봐봤는데 한 120까지도 안 올랐어요. 119가 최고 혈당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쭉 떨어져가지고 점심때까지 유지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똑같이 사과를 먹었는데 이렇게 땅콩버터를 발라 먹은 날은 정말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혈당 상승이 완만해진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콩버터에 들어가 있는 지방과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흡수되는 만큼 내가 기본적으로 또 쓰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 그래프가 완만해지는 거죠. 사과 혼자 먹었을 때는 한 20분이면 사과가 전부 다 흡수됐다고 치면 이렇게 땅콩버터를 발라 먹으면 1시간 이상, 2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사과랑 궁합도 좋고 혈당도 덜 오르게 해주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그럼 땅콩버터 아주 하루 3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의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적정량 섭취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이지만 저처럼 과도하게 섭취해버릴 경우 피부 트러블, 과민성 대장증후군, 지방 축적, 전신적인 염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가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오메가6 지방산의 위험성을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섭취하는 이 지방이라는 거를 좀 분류를 해볼게요.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지방은 크게 트랜스지방, 불포화지방, 포화지방으로 나뉘어요. 트랜스지방은 아시다시피 가공식품, 마가린 등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몸에서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는 지방이고요. 염증, 심혈관 질환, 인슐린 저항성, 나아가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퇴출 대상인 지방입니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이 많이 들어있어요. 다음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인 삼겹살, 버터, 치즈 등에 있는 지방의 형태인데요.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어서 산화에 강합니다.
그래서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도 쉽게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단점은 아시겠지만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고 다양한 심혈관 질환, 지방간 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불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은 단일 불포화지방과 다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일 불포화지방산에는 대표적으로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가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유지시켜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줄여주고요. 산화 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요리용으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불포화지방산. 여기에 오메가6와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는 들기름, 연어, 고등어 등에 풍부하고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항염작용을 하는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6는 마요네즈, 땅콩버터, 해바라기유 등에 풍부하고 염증 경로에 관여하는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와 6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요즘에 인기 있는 오일인 MCT 오일과 대마종자유는 어디 속할까요? MCT 오일은 정말 놀랍게도 포화지방산인데요. 그런데 일반 포화지방과 다른 점은 이 MCT 오일은 축적되는 비율이 낮고 에너지로 빨리 쓰이기 때문에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대마종자유는 다불포화지방산인데요. 제가 다불포화지방산에 오메가3와 6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마종자유는 3랑 6가 둘 다 있는 지방산이에요. 3와 6의 비율이 1대3 정도로 굉장히 이상적인 비율이고요. 그래서 대마종자유는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단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제품의 형태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돌아와서 오메가3와 오메가6 둘 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 먼저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뇌와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 면역력 저하, 우울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면 오메가6는 상처가 났을 때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면역 반응을 활성화해서 감염을 막는 데 주로 쓰입니다. 즉, 이 짧고 강한 급성 면역 반응에 꼭 필요한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오메가6가 지속적으로 과잉 상태가 된다면 이 염증 반응이 전신에 퍼지는 만성 염증 반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권장 섭취 비율은 1대1에서 1대4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실제 섭취량은 평균적으로 15대1, 많게는 20대1로 이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다고 해요. 즉, 우리는 오메가3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양의 오메가6를 섭취하고 있는 거죠. WHO 기준 오메가6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1에서 22g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채우냐면 제가 사과에 2스푼 덜어서 먹었잖아요. 땅콩버터 1스푼에 오메가6가 약 2.5g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먹은 땅콩버터 2스푼이 5g. 벌써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를 채워버리게 돼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식자에서 우리가 튀김, 볶음 요리, 가공식품, 식용유, 드레싱도 마찬가지고요. 마요네즈. 거기다 우리가 흔히 먹는 견과류까지. 그럼 오메가3를 그만큼 많이 섭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 오메가3는 고등어, 연어, 들기름, 호두 등에 많은데요. 고등어 중간 크기 한 마리를 섭취한다 했을 때 오메가3 섭취량은 약 1.5에서 2g 정도? 하루 권장량 정도는 채울 수 있지만 매일 고등어 한 마리씩 먹기가 사실 힘들죠. 이러다 보니 이상적인 비율인 1대1에서 1대4가 아니라 한국인 기준 오메가3와 오메가6 섭취 비율은 1대15 정도라고 해요. 이상적인 비율인 1대1에서 1대4보다 한참 많죠, 오메가6가. 그리고 바로 이런 3와 6 섭취의 불균형이 몸속 염증 반응의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이 오메가3, 즉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는데요. 얘네들은 프로스타글란딘 E3, 류코트리엔 B5와 같은 항염증 물질들의 재료가 돼요. 이 물질들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잘 섭취해 주셔야 몸이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 오메가6의 대표 성분인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감마리놀렌산, 또 아라키돈산으로 전환되면서 프로스타글란딘 E2, 류코트리엔 B4와 같은 강력한 염증성 물질의 전구체가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염증성 물질은 발열, 통증, 붓기, 백혈구 유도 등 전형적인 이 염증 반응을 빠르고 강력하게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급성 염증에는 정말 필요한데요. 이게 지속될 경우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지방산은 같은 효소 경로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는 대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6가 과다해지면 오메가3는 몸속에서 대사 자체가 막혀버리고 항염 경로는 차단된 채 염증 유도 경로만 엄청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스타글란딘 E2, 류코트리엔 B4와 같은 물질들이 조직마다 미세한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키면서 이 염증 반응이 관절, 장, 피부, 신경계, 면역계까지 전신적으로 확산되게 되는데 피부의 경우 여드름,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또 화농성 트러블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고요. 장의 경우 과민성 대장증후군, 심하게는 장누수 증후군까지 생겨서 면역계가 완전히 교란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면역 반응이 관절에 지속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요. 이처럼 자가면역성 질환인 루푸스, 건선, 갑상선 질환도 야기할 수 있고 뇌와 신경계를 자극해서 우울감,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전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오메가6 과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증뿐만 아니라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깨고 남아도는 이 오메가6가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땅콩버터나 견과류 등 식물성 지방이라고 해도 어쨌든 고지방 식이를 하고 운동은 못하고 항산화제 섭취까지 부족한 상태라면 이 잉여 지방산이 우리 몸 안에서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산화 지질로 바뀌면서 세포막을 직접 공격해 세포 손상을 일으켜요. 여러분, 정말 오메가6의 부작용이 너무 무섭죠? 저도 자료조사하면서 여러분들만큼이나 교수가 얼얼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우리가 익히 안 좋다고 알고 있는 이 돼지 기름 같은 포화지방, 그리고 새롭게 이번에 알게 된 오메가6. 둘 중 뭐가 더 안 좋은 기름일까? 솔직히 둘 다 과하면 문제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기름 말씀드릴게요. 일단 포화지방의 문제는 뭘까요?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죽상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같은 대사성 질환에도 관여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문제들은 우리가 2년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피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스타틴, 밀크시슬 등과 같이 약물 치료도 정립이 꽤 잘 돼 있어요. 또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이건 조심해야 돼, 멀리해야 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오메가6는요 위험하다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좀 뭔가 식물성 기름이라서 건강해 보이는 느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좀 방심하기가 쉽고 무엇보다 문제가 생겨도 이 검사에 안 잡혀요. 세포막이 산화돼도 염증 반응이 축적돼도 피검사 수치는 정상으로 뜰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포화지방은 눈에 보이는 위험, 오메가6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관절이 아프다, 그럼 염증약을 먹죠? 우리가 우울해요, 잠이 안 와요, 멜라토닌을 먹죠? 이렇게 증상에만 대응을 할 뿐 이 원인을 교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원인이 오메가6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만큼 조용하고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지금까지 식물성 기름이라는 예쁜 포장지에 쌓여져 있던 오메가6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봤는데요. 저도 조사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고 되돌아보니 제가 다이어트 중 겪었던 피부염들, 가끔 생기던 관절 통증과 같은 문제도 오메가6 과잉 섭취 때문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오메가6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 섭취를 늘리고요. 두 번째는 염증과 산화를 막아주는 성분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식탁에서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름들을 없애야 돼요. 대표적으로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콩기름 등이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기름들이 바로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물성 기름들입니다. 이것들 대신에 아보카도유, 들기름, 올리브유로 대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요네즈, 드레싱, 튀김이나 볶음 이럴 때도 식용유 많이 쓰잖아요. 또 가공식품 이런 거 섭취를 줄이셔야 되고 견과류에도 은근히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나치게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호두는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오메가6 부작용 막는 보충사 알려드릴게요. 먼저 SOD효소. 우리 몸에 오메가6가 많이 들어오면 이 활성산소가 쏟아지듯이 많이 생성되거든요. 그때 이 활성산소를 가장 먼저 이 반응에서 막아주는 게 바로 SOD효소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메가6를 계속 많이 먹게 되면 체내 SOD효소가 고갈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방어선이 붕괴되기 때문에 세포가 무방비 상태로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노화와 암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SOD는 초기 산화 억제를 위한 핵심 성분입니다. 두 번째, 오메가3.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는 대사될 때 오메가6와 같은 요소를 쓰잖아요. 그래서 경로를 말하자면 경쟁하게 되는데 오메가6를 많이 먹어서 염증 유도 경로로 가던 우리 몸을 오메가3를 먹어줌으로써 염증 억제 경로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즉 오메가3가 충분하면 염증 자체가 덜 생깁니다. 예전처럼 혈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뇌를 위해서 오메가3 먹는 것도 맞지만 요즘에는 이 염증 억제를 위해서도 오메가3를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이제 오메가3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메가3를 선택하는 기준은 최소 1000ml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원료사, 산패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큰 원료사 오메가3를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네 번째, 순도. 오메가3 순도가 낮으면 오메가3는 요만큼 들어있고 나머지는 잡기름이기 때문에 돈 주고 잡기름을 먹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순도가 90% 이상인 오메가3를 고르셔야 됩니다. 네 번째, RTG형. 요즘에는 RTG형 오메가3가 순도도 높고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이 RTG형을 골라주셔야 가장 효율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개별 포장인지
이거 은근 중요해요. 오메가3 오래되면 막 자기들끼리 다 달라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고 그래본 적 있으시죠? 기름처럼 산패되기 쉬운 영양제는 반드시 습기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으면 습기로부터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온도로부터도 방어가 되기 때문에 꼭 개별 포장 눌러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제품이 저희 약국에서 파는 그 기준을 만족한 오메가3인데요. 이 오메가3 선택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세요. 세 번째, 비타민 E. 우리 세포막은 대부분 지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잉여 오메가6가 산화되면서 과산화 지질이 되고, 이 과산화 지질이 생기면 기름 성분인 세포막이 무너지면서 세포 안의 내용물이 손상되게 됩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인데요. 세포 수준에서 세포막의 과산화 지질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비타민 C. 제가 이렇게 바로 이어서 비타민 C를 설명드린 건 이 산화돼서 못 쓰게 된 비타민 E를 비타민 C가 되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 비타민 E가 제 역할을 하고 자기가 산화가 되어버리면 사실상 더 이상 쓸모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비타민 C가 이 비타민 E를 환원시켜서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성분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같이 드셨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비타민 C는 이 자체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반적인 산화 스트레스와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막 비타민 C랑 E 막 다 먹어야 돼? 싶으신 분들은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C나 E가 들어가 있으니까 드시고 계신 종합 비타민을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 추가해야 돼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드시고 계신 비타민을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헷갈리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대마종자유 MCT 오일, 이건 오메가6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CT 오일은 포화지방산이지만 체내에서 빠르게 에너지로 사용되고 축적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는 분들, 탄수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 또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몬드 버터, 땅콩 버터 이런 걸 드시기보다는 이런 MCT 오일이나 대마종자유 같은 좋은 오일류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걸로 바꿔보세요. 네, 여러분, 뭐든 과하면 독이 된다고 하지만 오메가6는 특히 많이 먹었을 때 대가가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우리가 모든 식단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외식을 할 때 볶음밥을 먹을 수도 있고 튀긴 걸 먹을 수도 있고, 사실 오메가6는 지천에 널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완전히 통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건 또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영양제로 그만큼의 오메가3를 보충해주고 오메가6의 부작용을 상쇄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통해서 현명하게 섭취하시고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